그러니까 지금 전체로 보면 진짜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가지치기를 해왔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맞춰질 줄이야. 솔직히 우리가 5월 7일 날에 그때 인도가 파키스탄 공격했을 때 쟤네 생뚱맞게 왜 저러냐? 뭐 물론 옛날부터 막 싸우고 막 다투곤 했는데 갑자기 왜 저래? 야, 이게 다 빌드업이었던 거야. 지금은 진짜 그냥 이란을 때리는 게 아니야. 지금 미국은요, 정확히 이란이랑 중국 이 두 개를 동시 타격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보면서 티도 못 내. 야, 저거 우리 명줄인데. 저거 우리 돈줄. 야, 우리 석유 날아간다, 저거. 저거 어떡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뒷얘기인데, G7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G7 정상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뭐 한국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뭐 딱히 뭐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 아무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봅시다. 일단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먼저 갔어요. 일 알지? 다 기사 나왔잖아. 트럼프가 먼저 갔어. 자, 2025년 6월 16일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제51차 G7 정상회의 도중 백악관은 중동, 이스라엘, 이란 상황 악화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귀국한다라고 발표했다. CBS나 NPR 등 미국 주요 언론도 중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귀국했다. 백악관이 긴급 NSC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했다. 트럼프 본인은 중동 상황 때문이다라며 동시에 이란 이스라엘 갈등 해결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중동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지금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 강경한 행보였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G7 내 공동 성명 준비 및 리더십 수행에 차질, 일부 정상들과의 일정이 취소되고,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동 상황을 매우 주시하고 있음을 공표한 셈이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고 뒷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내가 봤을 때 트럼프는 평소에 대화할 때, 물론 이제 뭐 언론 매체 뉴스 이런 데서 발표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뭔가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 정상들 모였을 때 그냥 진짜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대. 그냥 진짜 그냥 구어체로 이렇게 얘기했대. 이건 뭐 G7도 좋은데, 야, 원래 G8이어야 돼. G7이 뭐야? G8이어야지. 야, 그 당시 그 오바마랑 트리도 그 병신 새끼들만 아니었으면, 야, 지금 푸틴 G8 들어와 있어. 그러면 지금 전쟁도 없었을 거야.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대. 진짜 오바마랑 트리도 얘기를 하면서 그 바보 새끼들 뭐 이러면서, 그 바보들 때문에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구어체로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고 했냐? 야, 그리고 지금은 G8이 뭐야? 푸틴 불러가지고 G8하고 시진핑 불러가지고 G9 만들어야지. G9 정상회의.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정상들은 그냥 뭐, 얘가 뭔 개소리를 하고 있나? 얘 뭐 약 잘못 먹었나? 다들 뭐 하자는 거지? 실제로 트럼프는 G7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G8에서 축소됐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아가 중국을 G8에 아니라 G9에 추가해가지고 구성돼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좀 이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말다툼이 살짝 있었대. 약간 좀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무슨 말이냐,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약간 반발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살짝 좀 이렇게 어깨 싸움을 하다가 기싸움 하다가 트럼프가 먼저 갈게. 나 이 새끼들 말이 안 통하네. 먼저 갈게. 다른 나라 정상들은 저 새끼야, 야 그래 빨리 가라 그래. 야 쟤랑 말도 섞기 싫어. 이런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좀 있어요. 뒷이야기가 좀 나왔어. 물론 뭐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귀국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살짝 있었대. 살짝 기싸움과 말다툼이 좀 있었대. 근데 그 중에서 마크롱이랑 또 트럼프가 붙은 거야. 마크롱 얘도 진짜.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마크롱도,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떠나자 마크롱이 딱 카메라 앞에 딱 받으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이란 휴전을 제안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건설적인 행보로 평가를 했대요. 내가 트럼프랑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 휴전 제안을 내가 했는데 트럼프 동의했어. 야, 마크롱 걔는 그냥 이거야. 카메라.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인터뷰 때 했는데 트럼프가 미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야 그 새끼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내가 언제 휴전 때문에 지금 귀국한다 그랬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마크롱한테 뭐라 그랬냐, 저 새끼는 그냥 공개적으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새끼일 뿐이야, 저 새끼 개소리 듣지 마 이러면서 존나 비난을 한 거야. 저 새끼 관종이야. 아이씨 이 새끼 씨. 야 팔로워 늘리려고 별 관종 짓을 다 하고 있네.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 누가 휴전한대? 야 이건 진짜 그냥 무슨, 이건 그냥 중고딩 싸움 아니냐 이거? 아 이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 그러니까 마크론은 트럼프의 귀국을 휴전 시도로 연결시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고 했고, 자기는 뭔가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던 거야. 난 중재자다. 난 평화주의자고 난 중재자고 거기서 프랑스는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어. 근데 트럼프는 그걸 바로 반박하면서 트럼프가 하루 이틀 정치하니? 야 정치나 사업을 걔가 평생을 했는데 바로 그냥 마크롱 저 새끼 저거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얘는 항상 틀리는 새끼야, 강하게 비판을 했죠. 얘는 항상 틀려. 맞는 게 없어. 누가 휴전한대? 쟤는 그냥 관종이야. 얘는 진짜 그냥 관심 바꿔서 이러는 거야. 휴전 없다. 휴전 없어. 아이씨 마크롱 조용히 하고 있어. 바로 반박.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이것도 뒷소식이야. 뒷소식이 여기서 또 한 개 터집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이란에 군인을 투입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이 얘기까지 나왔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반응이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뒷골목 소식인데 뭐가 있었냐? 뭐가 터졌냐? 트럼프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뭐가 터졌냐면 이것도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미군이 최전선으로 곧 파병이 된다.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이번에 이란을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고 정권을 바뀌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자, 어떤 미군이 틱톡에다가 야 이래서 미국이 틱톡을 싫어하는 거야. 틱톡 맨날 틱톡 금지시켜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래서 미국이 틱톡을 싫어해. 어떤 미군이 틱톡에다가 자기 오늘 메뉴를 찍어서 올렸어. 근데 뭐 미군이 자기 식당 메뉴 찍어 올리는 거 상관없잖아. 근데 영상으로 자기 메뉴를 찍었는데 랍스타, 스테이크, 막 각종 진짜 아주 풍부한 좋은 고급 식재료들이 막 그날 무한 리필로 제공된 거야. 마음대로 먹어라. 미국이 군인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 식단이 풀린 거야. 그 많은 좋은 음식들이 풀려가지고 딱 이 식단을 찍으면서 딱 올리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 여러분들 절 위해 기도해주세요. 곧 최전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게 올라왔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미군 최전선 간다. 지금 최전방이 어디야? 이란이잖아. 야 미군 군사 투입하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진짜 이게 대형 스포가 된 거야. 근데 이 찌라시가 어디로 시작했냐? 중국 틱톡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어.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뒷골목 소식입니다. 확인된 건 없어요. 진짜 그 미군이 정말 이란 최전선에 가기 전에 먹는 마지막 만찬이었나? 아니면 그냥 올린 건가?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이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얘가 실제로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는 곧 최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미군이 최전방? 야 이란 간다는 거 아니야? 야 미국 군인 곧 투입되네.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맞잖아. 말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로 그렇게 연결이 될지, 파병으로 연결이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 미군 부대에서는 가끔씩, 그러니까 맨날 이런 좋은 메뉴들이 나오진 않아.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미국 군인들에게 이런 좋은 식단, 스테이크, 랍스타 뭐 이런 좋은 식단들을 가끔씩 이벤트식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꼭 최전방 가기 전에 먹는 식단이 아니래. 가끔 이벤트로 나오기도 한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벤트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미군이 최전방 가기 전에 만찬이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LA 최전선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가능성 있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이제 최전선이잖아. 근데 그 LA 폭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얘기 진짜 많거든. 거기 관련된 영상들 진짜 많이 올라오고 할 얘기도 진짜 많은데, 야 요즘 진짜 이슈들이 너무 많아. 그거 진짜 그 시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시위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 폭동이에요, 폭동. 그리고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멕시코 애들 따라가지고 막 미국 애들도 나와가지고 무슨 애들 불쌍해, 애들 탄압하지 마, 잡아가지 마. 진짜 애들 진짜 너무 이 미국 애들 머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지들
지들은 지금 지들 정부가 지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미국인들 자체가 몰라. 애들이 답답해 아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뭐 시위야, 폭동이지. 그거를 핑계 삼아 거기 LA에 있는 무슨 뭐 상점들, 뭐 명품샵들, 편의점들, 식료품 재료 스토어들 이런 거 다 털리고 있잖아. 그게 뭔 시위야. 시위 그런 식으로 하는 그건 씨발 폭동이지. 그거는 진짜 그건 총 쏴도 그거는 범죄 집단 진압이야. 걔네들 할 말 없어. 그리고 막 멕시코 국기 막 거기서 흔들잖아. 불법 체류자는 불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불법이야. 그건 진짜 나라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까봐 진짜 무서워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말 불법적인 그게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슬람 불법 체류자들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갑자기 그런 세력들이 커져가지고 갑자기 거리로 나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지역이다. 침범하지 마라. 한국을 상대로. 막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지 중국 불법 체류자도 나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지역이다. 여기서는 우리도 자유를 노릴 권한이 있고 니들은 우리를 이렇게 잡아가고 우리를 추방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야 방구야 그게. 그거 여러분들 안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들 항상 그 말은 있습니다. 이게 도움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를 계속 베풀면 어느 순간 걔네들은 그걸 자기들 권리인 줄 안다니까. 지금 그게 전형적인 LA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고, 물론 다른 복잡한 일들도 많이 엮여 있어. 일단 LA가 약간 좀 이제 트럼프랑 반 트럼프를 하는 주지사잖아. 이런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엮여 있어. 아무튼 진짜 트럼프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거야. 국내에서 폭동 관리해야 되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실제 총포로도 전쟁하고 있지. 무역 전쟁도 하고 있지. 관세 전쟁도 하고 있지. 이 와중에 외교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랑 관계 만들어가지고 과학 전쟁, 수출 금지도 때려야 되지. 야,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자,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이 과연 파병을 할지 안 할지 이거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미 미국의 군부대는 뭐라 해야 되지? 이미 미국의 군사력은 이란 근처에 가 있습니다. 그냥 미국이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잖아? 손가락 한 개 까닥하면 바로 들어가. 진짜 한 5분 안에 바로 참전할 수 있어. 뭔지 알죠? 그게 뭐냐? 자, 일단 지금 배치된 게 전투기 F-16, F-22, F-35, 그 다음에 공중금융기, 그 다음에 항공모함 2척, 그 다음에 이지스 시스템이랑 사드 다 배치됐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옆에 있어. 우리는 참전 안 해. 근데 지금 항공모함 2대야. 여러분들 항공모함 한 대만 해도 한 나라 없애는 군사력인 거 아시죠? 항공모함 한 대에 싣고 갈 수 있는 군수 물자가 한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는 만큼의 무기들을 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지금 2대가 있어. 2대가 옆에서 딱 보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 말이 있잖아. 우리가 직접 개입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란에서 미국을 건드린다.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어느 미국 시설, 미국인을 건드린다. 그때는 우리 바로 들어간다. 명분 기다리는 거야. 우리 정당한 명분만 있으면 우리 바로 들어간다. 바로 옆에서 5분 대기죠. 야, 그런데 이 와중에 이란이 이길 거다 하는 사람들은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지금 러시아랑 중국은 중국은 그런 얘기가 있어. 물론 이건 비공식적인 건데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이란에다가 미사일이랑 군용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는 뭐 해주고 있어? 러시아는 지코가 석자야. 러시아도 무기 없어가지고 이란한테 받아와서 쓰는 건데 지금 이란에다가 지원해줄 거? 이란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러시아는. 중국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근데 중국 무기가 셀까? 지금 미국 그 항공모함 2척 위에 실려있는 애들이 셀까?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항공모함 2척의 이름이 이거래요. USS 칼 빈슨. 이거는 이미 봄부터 거기 있었대.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었고 그 다음에 USS 니미츠라는 이 항공모함은 남중국해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동 중이며 곧 합류합니다. 칼 빈슨이랑 니미츠. 이번에 이란의 그 핵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끝내야 돼. 진짜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자, 지금 요런 상황 중에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냐. 여러분들 대만의 언론이 또 나섭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만 언론을 가끔씩 챙겨보는데 근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지만 대만 언론은 약간 좀 편파적이에요.
대만 언론은 어떻게 편파적이냐? 무조건 중국을 까요. 무조건 중국을 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중국 잘못이야.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 어떤 잘못이 있든 그거 다 중국 잘못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중국을 까거든. 그래서 거기서 약간 너무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것들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싶은 애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대만 언론에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개웃깁니다 진짜. 대만 매체 보도에 의하면 자 일단 지금 중국의 상황은 속보 트럼프 이란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이란의 완전 항복, 핵 포기, 정권 교체. 그냥 이란 지금 그냥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뭐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각 잡고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란은 핵 포기해야 돼. 핵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독재잖아. 뭐 종교라는 명목하에 펼쳐지고 있는 독재인데 중국도 독재고 북한도 독재고 다 독재 정권인데 여러분들 독재 정권은요. 나라의 국익을 뭐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걔네들이 체제예요. 걔네들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걔네들이 제일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사는 이 체제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야. 걔네들은 맨날 무슨 종교의 이름 하에 하지만 국민의 명령 하에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다 지들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체제가 붕괴될 때는 지들 제일 먼저 도망가요. 왜? 지들이 목숨을 먼저 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를 대비해가지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그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뒷돈을 빼낸 그런 자산들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각국에다가 묻어두죠. 특히 미국으로 많이 묻어뒀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고 그러면서 걔네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엄청 보내가지고 걔네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맨하튼에다가 고급 주택을 사들이고 다양한 미국의 자산을 사들이고 왜? 나중에 자기가 무너지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거든. 걔네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체제 유지예요. 그래서 독재는 그냥 죄악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란 불쌍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란의 민간인들은 불쌍하죠. 하지만 이란이 가만히 있다가 미사일을 맞았나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걔네들은 가만히 있었다가 미사일 맞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란이 뭘 했는지는 그거는 직접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그런 진짜 무슨 이타적인 척하면서 모두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는 그런 독재 그건 무조건 죄악이에요. 그리고 맞아. 이 얘기도 해야지. 이란 안에는 과연 이란 모든 국민들이 이란 정부를 따를까? 지금 이란이 그 지도자를 따를까요? 최고 지도자라고 하잖아. 아니야. 60% 정도만 그 지도자를 따르고 나머지는 이란의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란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어. 드디어 이 독재 정권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 이란이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요? 이란은 계속 휴전을 하자, 협상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협상 필요 없다. 그냥 너는 나 항복하겠다 하고 와라. 트럼프 입장 이거야. 협상하자. 협상. 지금까지 5차 협상하고 몇 년 동안 협상했는데 니들 맨날 여러분들 이란이 협상에서 얼마나 애들이 안 물러났는지 여러분들 그 스토리 있거든? 이란이 얼마나 핵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건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서 절대 안 물러섰어. 그러니까 핵 협상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간 거야. 6차 하기 전에 때린 거 아니야. 맞죠? 6차 하기 전인가 5차 하기 전인가. 그러니까 그동안 그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이란이 말도 안 되는 걸 진짜 많이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 협상 기회 이미 많이 줬다. 우리 너랑 협상할 거 없고 그냥 항복한다 하고 하면 만나주고 아니 협상 따위 없다. 그냥 핵 포기하고 그냥 네가 항복하고 나와라 이거야. 협상 안 할걸요? 그리고 맞아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론에다가 트럼프 그냥 대놓고 얘기했잖아. 인내심 바닥이라고. 근데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찍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자 계속 우리 이어가 봅시다. 대만 매체에서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도를 하고 있느냐. 대만 매체가 진짜 제가 보는 대만 뉴스 채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채널은 약 대만 인구가 여러분들 2천만 명 좀 넘잖아요. 근데 이 뉴스 채널은 구독자가 500만 명이야. 500만 명 정도까지는 안 되고 400만 명 정도 돼. 그러니까 국민의 한 20%가 구독하는 그런 채널인 거야. 그리고 대만에서도 꽤 유명한 뉴스 채널이고 공실력이 있어. 이 친구들이 지금 보는 지금의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실제로 공중파예요. 공중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야.
공중파 뉴스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은 거야. 공중파에 나온 뉴스들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 뭐 MBC, SBS, KBS 다 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여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대만 언론인데 재밌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재밌는 거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신기한 관점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그 매체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진핑의 체면, 여러분들 중국 하면 체면 아니야. 체면, 미엔즈. 중국의 체면 문화 다 아시죠? 체면을 구기면 안 돼. 중국인들한테 체면은 생명보다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시진핑의 체면이 바닥을 쓸고 다니고 있다.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왜냐? 자, 일단 중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혀 몰랐다. 이란에 있는 중국 인민들도 지금 대피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기 전날에 이스라엘 방송국에 중국 대사였나? 아무튼 중국의 어떤 또 고위 공직자가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뭐 인질 문제, 뭐 하마스 인질 문제였나? 아무튼 그런 거를 비판하면서 약간 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면서 인질 그건 진짜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면서 방송을 했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스라엘의 연방 작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에서는 대통령의 무슨 가족 결혼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국의 대사를 거기에 연막 작전에 쓴 거지. 그런 얘기를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국은 전혀 이 공격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란에 있는 중국 국민들은 화가 단단히 난 상황이다. 왜냐? 중국 대사관을 갔어. 대만 언론에 의한 내용들입니다. 중국 대사관을 갔어. 중국 인민들이 빨리 탈출시켜달라고. 그걸 중국말로 처차오라 그래요. 처차오. 그러니까 대피시킨다 이거지. 자기들이 교민들을 대피시킨다. 이 단어를 처차오라고 그럽니다. 나 처차오 해달라. 나 대피시켜달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 했냐? 중국 대사관에서 돈을 요구하더래. 야, 원래 대사관에서는 뭐 긴급 사태나 전쟁이 일어날 시 자기 국민들 무조건적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야. 돈을 요구. 와.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채팅창 대피 유료 서비스. 야, 대피 정기 구독 누구야? 님들 진짜 드립 짱이다. 야, 진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지금 시진핑이랑 푸틴도 그렇고 아주 얼굴을 못 들고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여러분들,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일 최종 목표는 어디야? 제일 최종 목표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을 막 치려고 막 이렇게 붙었어.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딱 이렇게 붙었는데 중국을 치고 있긴 한데 중국 옆에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중국이란 이 과일 주변에 가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동안 이 과일이 너무 성장을 하면서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적당히 치다가 안 되겠다. 일단 이거 휴전. 관세 전쟁 휴전. 일단 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리고 옛날부터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은 방어해야 된다.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라는 이 이념은 미국에서 좌우망론하고 똑같았어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견제 작업은 정말 오래됐죠. 근데 이거를 지금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게 트럼프야. 그러니까 이 중국이랑 과일을 먹기 전에는 가지를 일단 쳐야 될 것 같은 거를 인지를 한 거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지금 이란, 그러면서 그 주변에 또 뭐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는 거기 정신없고 일단 됐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를 이용해서 근데 인도가 좀 부진했죠, 그죠? 그래도 뭐 파키스탄이 힘을 쓸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중국은 그쪽으로 군사 물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어. 왜냐? 지도 지금 힘드니까. 그 와중에 또 대만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의 기술 발전까지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치기를 계속 하면서 이거를 대만 매체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 얘네들이 집 지키는 개들을 하나하나 쫓아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란이잖아. 제가 봤을 때 이란이 해결되고 최종의 목표는 결국에는 중국입니다. 결국은 중국이야. 자, 그리고 지금 또 보도하기를,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아예 그냥 대놓고 테헤란에서 다 대피하라 그랬고, 그게 이스라엘에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번에 그냥 테헤란 완전 뒤집어 놓겠다. 테헤란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초반 타격으로 지금 테헤란의 도시는 완전 지금 마비가 된 상태야. 도로에는 탈출하는 행렬들도 차가 막 다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국도 폭파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신호도 잘 안 잡힌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인민들은 오고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갇혀있는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 여러분들 중국 국뽕 영화 중에 짤랑이라고 있어요. 짤랑. 이거 아시는 분? 전투 늑대 짤랑이라는 중국의 국뽕 영화가 있어. 이거 아마 짤로도 봤을 거야. 뭐냐면 중국의 그 배우, 국뽕 배우 우징이라는 배우가 약간 뭐 어디 뭐 중동 이쪽에서 뭐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중국인들을 데리고 대피시켜야 되는데 거기 뭐 거기 테러 단체들한테 이렇게 포위가 됐어. 근데 그때 걔가 뭘 했냐? 걔가 이제 딱 중국 여권을 꺼내면서, 그러니까 그 옆에 테러 집단들이 갑자기 중국 여권을 보면서 아하, 뒤로 물러서, 중국 여권이야. 야, 길 비켜.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장면이에요. 중국 여권이야. 그만, 총 그만, 사격 중지, 길 비켜. 그러면서 우징은 계속 중국 여권 가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이거는 영화안이 아니야. 영화안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실제로 애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당신이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세계 어디서든 당신은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전형적인 국뽕 영화예요. 그 국뽕 영화 보고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여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여권 들고 여기저기 여행 갔다가 중국 여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이니즈라는 이유로 겁나 털리고 와가지고 질질 울고 하는 SNS 엄청 많았죠. 그죠? 그냥 완전 국뽕 영화인 거야. 완벽한 국뽕 영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에 비해서, 아니 지금 이란에 그런 상황이면 여권 왜 안 꺼내냐? 지금 이란에 딱 그 상황이네. 여권 꺼내라. 여권 꺼내들면 막 중국까지 프리패스 아니냐? 대만 매체 웃기네. 대만 매체가 은근히 매운맛이야. 은근히 매워요 얘네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패는 데는 대만이 짱이에요. 졸라 패요 진짜. 개 맛깔나게 패요.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근처 나라들에서 다 이제 대피령이 내려졌죠. 각 나라에서 이제 자기 국민들 보호하면서 이제 대피를 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대피를 비교를 했어. 각 나라들이 대피를 비교를 했는데, 일단 미국부터. 미국이 이제 자국민들 이제 대피시킬 때는 딱 보면 거기 딱 이제 어디 이제 그 뭐 대사관이면 대사관 거기 이제 딱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데려갈 거 아니야. 미국의 국민들을 이제 대피시키러. 그러면 일단 군인들이 그 앞에 쫙 깔려. 막 총 들고 딱 보초를 서.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장갑차, 지프차 이런 것들이 막 행렬을 쫙 서요. 행렬을 쫙 서면 거기다가 이제 인질들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국민들 다 태워. 다 태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인이 타고, 정말 장갑차랑 지프차 행렬이 약 한 20-30대 돼.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지프차에다가 앞에 미국 국기 딱 꽂고 육로로 당당하게 쫙 이동합니다. 와 진짜 그냥 그걸 누가 건드려. 진짜 당당하게 쫙 이동해요. 이게 미국이 대피. 그 다음에 요번에 러시아 대피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가 지금 아무리 진짜 지금 막 이렇게 정신없더라도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 때문에 정신없고 지금 약간 밀리고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국민 보호해야 되니까 이란으로 뭘 보냈냐. 그래도 대형 버스 한 대는 보냈어. 대형 버스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고급 버스야. 버스 모양 보니까 은근히 고급이더라고. 버스를 보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버스에다가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다 싣고 이제 버스로 쫙 이동했어. 그래도 버스가 어디야. 안 그래도 지금 그 교통도 힘들고, 그래도 버스가 어디야. 버스 구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 대피입니다. 중국인들, 이란에 있는 중국인들. 택시! 야, 더블! 나 태워줘! 택시! 야, 나 이동시켜줘! 택시! 야, 더블! 야, 나 좀 태워줘! 야, 국경까지만 좀 보내줘! 나 거기까지 가야 돼! 야, 국경까지만 좀 데려줘! 택시! 여러분들, 이게 국격의 차이, 그 다음에 국력의 차이인 거죠. 실제로 옛날에 어디였더라? 이집트랑 수단이었나? 이집트랑 수단 여기에 뭐 옛날에 뭐 약간 좀 충돌이 있었나? 그때도 이제 중국에 수단에 있었던 중국 국민이었나? 아무튼 이집트에 있었던 중국 국민이었나? 헷갈려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중국에서 자국민들 대피를 어떻게 시켰냐면,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단에서 대피를 시킨다 하자. 카르툼 여기 있어. 중국의 대사관 직원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여기 있으면 그러면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로 대피시키려면 뭐 비행기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얘네들 차에 태워서 대피시키든가, 아니면 배로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 이쪽에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육로에서 차로 수도에서 이쪽으로 쫙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운송을 시켜가지고 대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때 어떻게 대피시켰냐면 배는 여기다가 정박을 했어. 근데 이 항구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와야 된다. 야, 니들은 한국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와야 돼. 배는 있어. 근데 거리가 진짜 멀잖아. 근데 그거를 대피를 하고 막 타고 이것저것 타고 실제로 그때 대피하던 중국인들이 그 한국까지 그 오랜 길을 고생을 해서 갔는데 그 중에 같이 대피하고 있던 여자 중국인 한 명이 중국의 해방군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야. 막 우면서 막 입으로 막 중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동할 때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물론 안도의 울음도 있었겠지만, 근데 중국은 그걸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 지금 중국의 국민이 중국 해방군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역시 중국 해방군은 역시 자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근데 실제로 그 여자 왜 울었는지 알아? 이동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데 얼마나 참 힘들었는데.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